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꽃순이입니다. 이쁜이는 깊은 산골 외딴집에서 사는 벙어리 아이입니다. 진달래야, 진달래야, 빨리 피어라. 우리 아빠 장에 갈 때 많이 꺾어서 철이한테, 웅이한테 갖다 줄란다. 이쁜이는 아직 피지도 않고 파달만큼 봉오리 맺힌 진달래가지를 어루만지면서 저 혼자만 아는 노래를 즐겁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쁜아, 이쁜아, 오늘 나랑 같이 장에 가자. 내 발에 딱 맞는 꽃신 사줄게. 아버지는 약뿌리가 가득히 든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면서 이쁜이를 쳐다봅니다. 에베베, 에베베, 아직은 진달래가 안 피었는걸. 이쁜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쁜이는 아버지를 따라 읍내 장구경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개구쟁이들이 놀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쁜이는 아버지를 따라 읍내에 갈 때는 산에서 피는 꽃을 모아 커다란 꽃다발을 만들어 갖고 갑니다. 벙어리다, 벙어리! 아이들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이쁜이는 꽃을 한 송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이쁜이가 장에 올 때마다 꽃을 갖고 오고 아이들은 꽃을 받는 동안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이쁜이를 꽃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꽃순이다, 꽃순이! 꽃순아, 벙어리라고 안 놀릴게. 꽃 없이 그냥 와, 꽃순아. 읍내 아이들은 이쁜이와 친해졌습니다. 꽃순아, 이건 먹어. 과자야. 꽃순아, 이건 꽃반지다. 한번 껴봐. 읍내 아이들은 이쁜이를 만나면 반가워했지만 이쁜이는 꽃이 없는 겨울에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쁜이 꽃순이는 진달래가 빨리 피어주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큰 철이의 가슴에, 이마가 넓은 웅이의 가슴에 진달래꽃을 한아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다. 산에는 벌써 진달래꽃이 피었을 텐데 왜 여태 꽃순이가 안 올까? 철이와 웅이는 꽃순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병이 든 게 아닐까? 철이와 웅이는 산골 외딴 집을 찾아갔습니다. 진달래야, 진달래야, 빨리 피어라. 우리 아빠 장에 갈 때 많이 꺾어서 철이와 웅이한테 갖다 줄란다. 꽃순이는 저 혼자만 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진달래 꽃망울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꽃순이 잘 들으셨어요? 그림이 딱 펼쳐지는데요. 말을 못하는 꽃순이, 그리고 졸졸 따라다니는 개구쟁이 아이들의 놀림, 그리고 놀리는데도 말 못하는 대신 꽃 한 송이를 주고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니까 어느덧 꽃순이는 이름이 이쁜인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꽃순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자, 문학에서 명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작품이든 간에 주인공 인물에게 이름이 없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어떤 별명이나 또는 다른 호칭, 그리고 문학 안에서는 일부러 지시 대명사로 그 대상을 지시하는 명명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 동화에서는 이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소녀는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꽃을 좋아하고 읍내에 내려가서 장구경도 하고 싶고 동네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나요? 이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말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그런 면모를 보고 벙어리벙어리하고 아이들은 놀려요. 그런데 이 벙어리벙어리하고 따라다니면서 놀리는 이 개구쟁이들의 마음에는 순수함 안에서 어쩌면 다른 면모를 놀리지만 악의적인 면이 많이 있진 않았을 거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처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화를 내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쁜이는 집에서 꺾어 온 예쁜 꽃을 한 송이씩 나누어 줍니다. 그 꽃을 받는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웅이랑 이 친구가 이렇게 나쁘게 벙어리하고 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한 송이를 줬을 때 덜컥 정말 예쁜 꽃으로 마음 한 언저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읍내 친구들이 더 이쁜이를 기다리고 이쁜이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이쁜이를 찾아서 외딴집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꽃이라고 하는 건 이쁜이의 마음이겠죠. 이 꽃을 나누어주는 이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꽃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쁜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이 있지만 꽃순이가 된 거죠. 자, 문학에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막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음, 가장 먼저 큰 기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형상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에요. 작중 인물이 독특한 개성과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작품 안에서 살아있는 인물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다. 그 캐릭터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다른 데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해리포터라든가 뭐 헬로키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또 문화작품에서 활용되죠. 이렇게 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형상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이 명명하기입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캐릭터는 형상화할 때 이름만 붙여져서 대상을 지칭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 명명의 의미를 가지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쁜이가 좋은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쁜이가 있지만 벙어리라고 다시 명명이 되어지잖아요. 불려진단 말이에요. 별명은 벙어리인데 꽃순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이쁜이의 진짜 마음과 면모를 본 다음에 아이들이 지어준 명명입니다. 진짜 이쁜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름인 거죠. 자, 이렇게 이름은 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쁜이라고 하는 이름, 이은하라고 하는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그런 꿈을 담고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이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또 과거에 또는 어떤 뭐 동물이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심리가 담겨있기 마련이에요. 아들을 낳기를 기대했는데 딸만 많은 딸부잣집에서는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남자 이름을 붙여지기도 하고 막내다라고 넌 이제 다음엔 태어난 막내야 그래서 막둥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름보다 별명 또 다른 호칭이 살아있으면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죠.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어떤 별명으로 불리워지는가에 따라서 불리워지는 당사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지각대장 존에 나오는 그림책에서도 보겠지만 존 버닝햄이 만들어진 그 본래의 이름도 있지만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선생님이 부르는 이름 다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단칠 때 긴 이름을 땅땅땅 재판관처럼 부를 때는 굉장히 너의 존재 그리고 지금 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 명명을 통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이유랄까 제가 집에서 어렸을 때 별명이 뚱땡이 뚱순이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좀 살집이 지금도 그렇지만 뚱뚱했었거든요. 그때 오빠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뚱뚱하고 잘 먹고 건강하다는 의미로 자꾸 놀리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불릴 때 별로 안 좋지만 어떤 애정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먹는 게 너무 귀엽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사람이 많은 또 낯선 사람이 또 그 이름을 명명을 부를 땐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그 상황마다 또는 대상에 따라서 불리워지는 명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의 상황, 기분, 심리, 그다음에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것. 그리고 주요하게 불리워지는 이름을 통해서 명명을 통해서 작가는 주제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 대상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불리워졌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가장 행복했을 때 어떻게 불리워졌을 때고 어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불리워졌을 때 좋았고 또 어떻게 불리워졌을 때 굉장히 힘들고 싫었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함부로 부르고 있진 않은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명명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음식점에 갔는데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야야라고 부르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름을 모른다면 좀 정중하게 그리고 직함을 부를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는 애칭도 별칭도 있긴 한데 그런 상황과 관계를 좀 이해하는데 명명을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 주었는가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이 웬수야 웬수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달링 달링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손이 오그라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 또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면 평상시 때의 관계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이 이쁜이가 이쁜이로 불려지지 않았지만 벙어리에서 꽃순이가 되는 것.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외모만 결함만 보고 아이들이 놀리듯이 불렀던 이름, 진실로 진심으로 이쁜이의 내면과 성격과 이런 걸 통해서 가까워진 다음에 꽃순이로 불리워지는 이것. 자, 명명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읍내 아이들과 이쁜이는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꽃순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그리고 꽃을 주는 그 벙어리 소녀 꽃순이의 그 모습 장면을 생각하고 받아들었던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녹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